예, 이정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쇄신도 헌법 정신을 벗어나거나 또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 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광복절이나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그 국가적인 행사에 자주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도 국민 의례를 거부하실 건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당의 의원님들 성함은 김석기 이재현 의원이 아니시고, 네, 이석기 김재현 의원님이십니다. 미안합니다. 네,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도 민주노동당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 전신이고 저희 통합진보당입니다. 두 분 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를 2년간 했지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했고 저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국가행사에서 이런 국가 차원의 공식 의례들을 다 함께 했고 그 텔레비전에도 방송이 됐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질문 드리지요. 아까 이 직권상정 책임이 여야에 다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18대 국회 MB 악법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날치기 광경을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굴 마주보고 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스크 쓰고 날치기 처리하셨죠. 직권상정 날치기의 책임은 당연히 여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을 이끌고 계신 건데 사실상. 그런데 벌써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산 국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하셨잖아요. 벌써 집권도 안 해서 날치기. 저는 이게 도대체 새로운 정치인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벌써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킬 약속만 한다고 하셨는데 대형 유통마트 규제하겠다. 현수막 많이 거셨지만 골목상권 지키는 법 개정 지난번에 막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는 골목상권 지키겠다 말하시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지키신 거죠. 왜 약속을 하시고 벌써부터 안 지키시는 겁니까?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셨는데 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셨어야죠. 아니 그거는 신문에도 다 보도된 거를 여기서 아니라고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골목 상권 또 유통법 이 문제를 왜 반대했느냐 그러셨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농어민 또 그 중소 납품업체들 또 맞벌이 부부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유통법이 되게 되면은 이 농어민들의 그 손해도 연간 1조 이상 또 납품업체들도 한 5조 이상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또 불편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데 상인연합회에서도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통합당이나 또 정당들이 야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상인연합회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 예?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만 네. 그 상인연합회에서도 그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만 합의하면 되죠. 야당이야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이번 회기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 확답을 하시죠. 예. 근데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제가 또 그리고 또 네.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연대해서 후보 단일화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한미 FTA 폐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이런 약속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총선 끝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런 것이 정치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총선 때에 그 합의가 또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의를 또 하시는 것인지 여기까지 궁금합니다. 듣겠습니다. 예. 이정희 후보께 기회 드리죠. 네, 마침 질문을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좀 멈췄는데, 실제로 2007년에 첫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주민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좀 진지하게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께서 좀 더 돌아보시고 해군기지 예산 반드시 중단시켜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께 좀 말씀드리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 여성 대통령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그리고 전체 850만 중에 60% 여성 비정규직들에게 효과가 있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지금 이제 13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게 하는 법 개정안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가로막는다면 양극화 문제인 여성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거의 말로만 민중들을 이야기하지 빵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 이렇게 했던 마리 앙떼와네트하고 다른 다를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이정희 후보께서도 제한된 시간을 다 소진했습니다. 국민 질의에 대해서 세 분 후보께서 듭니다. 그리고 벌써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킬 약속만 한다고 하셨는데 대형 유통마트 규제하겠다. 현수막 많이 거셨지만 골목상권 지키는 법 개정 지난번에 막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는 골목상권 지키겠다 말하시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지키신 거죠. 왜 약속을 하시고 벌써부터 안 지키시는 겁니까?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셨는데 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혼자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셨어야죠. 아니 그거는 뭐 신문에도 다 보도된 거를 여기서 아니라고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골목 상권 또 뭐 유통법 이 문제를 왜 반대했느냐 그러셨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농어민 또 그 중소 납품업체들 또 맞벌이 부부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유통법이 이정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쇄신도 헌법 정신을 벗어나거나 또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 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광복절이나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그 국가적인 행사에 자주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도 국민 의례를 거부하실 건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당의 의원님들 성함은 김석기 이재현 의원이 아니시고 이석기 김재현 의원님이십니다. 미안합니다. 네.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도 민주노동당이라는 말 하셨는데 그건 저희 전신이고 되게 되면은 이 농어민들의 그 손해도 연간 1조 이상 또 납품업체들도 한 5조 이상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또 불편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데 상인연합회에서도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통합당이나 또 정당들이 야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상인연합회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만 그 상인연합회에서도 그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그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만 합의하면 되죠. 야당이야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이번 회기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 확약을 하시죠.
예. 예. 근데 이런 네.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제가 또 그리고 좀 말씀드릴까요? 또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연대해서 후보 단일화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한미 FTA 폐지, 뭐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이런 약속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총선 끝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런 것이 정치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총선 때에 그 합의가 또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의를 또 하시는 것인지 여기까지 궁금합니다. 듣겠습니다. 예. 이정희 후보께 기회 드리죠. 네, 마침 질문을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좀 멈췄는데, 실제로 2007년에 첫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주민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좀 진지하게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께서 좀 더 돌아보시고 해군기지 예산 반드시 중단시켜서 전면 재검토 통합진보당입니다. 두 분 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를 2년간 했지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했고 저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국가행사에서 이런 국가 차원의 공식 의례들을 다 함께 했고 텔레비전에도 방송이 됐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질문 드리지요. 아까 이 집권상정 책임이 여야에 다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18대 국회 MB 악법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날치기 광경을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굴 마주보고 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스크 쓰고 날치기 처리하셨죠. 집권상정 날치기의 책임은 당연히 여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을 이끌고 계신 건데 사실상. 그런데 벌써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산 국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하셨잖아요. 벌써 집권도 안 해서 날치기. 저는 이게 도대체 새로운 정치인가 의문이 많이